네, 안녕하십니까. 2310 압도족구 봉정훈입니다. 오늘은 미사고 예비고1 이제 신입생들 첫 시험 대비 브리핑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설명회니까. 네,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먼저 미사고 국어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뭐 예시 문항이 나왔는데 뭐 이 문항이 특별하게 뭐 대단하다 해서 뭐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 이제 가나다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지문이 5개가 있었는데 늘 때 가지고는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넣어봤어요. 문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지문 하나를 보고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학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지문을 연계해서 추론적 사고력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가 이제 내신 기반의 시험이었다고 보면 고등부 내신은 아무래도 철저하게 수능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미사고가 이제 지역적 특색으로 봐도 이제 아무래도 하남 지역이 이제 많이 교육열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하남고를 필두로 해서 미사고, 미강고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강고도 이제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죠. 거의 이제 새 학교가 평준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미사고는 원래부터 국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다른 하남고랑 비교를 해도 제가 이제 다른 과목 시험지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격차가 있더라고요. 난이도 차이가. 근데 국어만큼은 미사고가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는 풀기가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문의 길이가 일단 너무 말도 안 되게 길어서 시간 안에 풀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다.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원래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미강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부 지문이라고 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신에서 이제 윤동주 작품을 하면 그럼 외부 지문도 이제 윤동주 거를 쓴다든지 뭐 이번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죠. 근데 미사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으로 이제 내신에서 아이들이 접해보기 힘든 뭐 수능 특강에서나 나올 법한 아니면 수능 특강에서도 나오지 않는 어서 보지도 못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선생님쯤이나 이야 돼야 뭐 한 10개년 기출 정도 돌린 그런 사람들만 좀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지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예상에서 외부 지문을 좀 맞추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실 선생님들도 이런 외부 지문을 찝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능을 풀듯이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도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사고 시험은 내신의 탈을 쓴 수능이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암기형 내신이 아니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사고력 구축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 방학에도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바고 계속 꾸준히 그런 훈련을 해왔지만 내신에서도 그런 훈련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 가능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번 읽고 2번 읽고 풀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 내신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한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 지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풀 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철저하게 이 구조화,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한눈에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내는 거. 그래서 구조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진짜 말이 안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일단 첫 시험이 문법 시험이잖아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회 영상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원래는 국어를 잘한다고 하면 이제 독서라든지 문학을 잘하는 학생이 이제 특히나 독서를 잘하는 학생이 이제 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학년 1학기까지는
적어도 1학년 1학기까지는 압도적으로 문법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문항의 비중도 높을 뿐더러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라는 게 원래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문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냥 문법을 잘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아이들이 성적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체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실수로 틀리는 문항이 이제 문법에서 가장 그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체화를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절대적으로 실수에서 점수가 감점당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이제 체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사고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문법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능형으로 암기하고 추론하고 적용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문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조항을 한 5개씩 줍니다. 한 5개씩 주고 한 선지 안에서 보기에서 준 조항들을 한 3개씩 결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실수 유발이 정말 잘 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문항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에 이제 시간 투자 많이 할 생각이고요. 뭐 여기 이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이라고 써놨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 문장이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 안에 선택할 수 있는 OX, OX, OX 한 3가지의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3분의 2는 맞는데 3분의 1이 틀리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끝까지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다 읽고 나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죠.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문 속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국어에 자신이 있다가 고등학교 오면 갑자기 이제 점수가 하락해서 나 원래 국어 잘했는데 왜 갑자기 국어를 못하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죠. 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유독 국어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뭐 다른 타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골조는 같이 가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암기형 과목에서 사고력 중심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업하는 난이도 자체도 달라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체감상 많이 어려워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 국어가 너무너무 쉽다 보니까 이 A등급 이것도 제가 적게 잡은 거예요, 사실. 이 지역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 많이 A등급 분포가 많이 나오는 데는 70%까지 나오더라고요. 미사고도 사실은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등급의 A등급이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4등급 초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1등급을 받겠지만 누군가는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A등급이었던 친구가.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접하는 국어는 전혀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생판 처음 보는 과목을 시험을 본다? 당연히 등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1등급은 정말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등급을 위한 3가지 이제 핵심 동력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지문 장악력을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신용이죠. 뭐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은 당연히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처음 보는 지문을 잘 풀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서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서도 논리 구조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시 구조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이 바로 구조도를 정리하는 연습이다. 제가 이거는 이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시킬 거고요. 이런 훈련으로 내신은 당연히 1등급을 맞춰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급. 저는 사실 이제 목표를 좀 원래 지금 포부가 크기 때문에 1등급이 4%까지지만 저는 저희 학생들을 그래도 이 2%까지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따놓기 위한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비문학 구조도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여기에 이제 힘을 가장 많이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의 정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이 이 선지가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다고 했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3분의 1은 맞는데 3분의 1은 틀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표현의 애매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또 이제 아이들이 보다 보면 요즘 아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성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때에 비해서는 학부모님들 시대에 비해서는 책으로 그러니까 책을 접하는 텍스트를 접하는 절대적인 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외동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볼 때도 제가 진짜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표현의 정확도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생기는데 그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건 결국은 학생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답이 아닌 거죠.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평가원적인 사고력 혹은 이제 선생님들의 선생님의 이런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미사고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좀 선호하는지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는 것이니까 유의하자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에게 숙지를 좀 시킬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실전 순발력인데요. 미사고 시험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제일 큰 이유기는 해요. 외부 지문도 그렇고 막 한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좀 경악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어렵다라는 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을 너무 조금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3문제 푸는데 지문을 한 5개씩 엮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전 순발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보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충분히 뭐 1회 독이든 2회 독이든 3회 독이든 몇 회차든 간에 N회차를 계속 돌려서 체계적인 구조화 훈련으로 이제 제한 시간 안에 풀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미사고 전용 자체 교재를 만들 겁니다. 아니, 만들어 있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 개념이라든지 내용 일치 문제에서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레벨부터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켜 나갈 건데요. 반드시 맞춰야 하는 유형들, 그러니까 개념이나 일치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OX 퀴즈부터 이후에는 이제 고난도 변형 문제까지 그런 식으로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교부된 그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OX부터 뭐 고난도 변형까지 수능형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사고 시험이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족보닷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내신 위주의 문제예요. 딱 정형화돼 있죠. 근데 미사고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사고에 맞게끔 모의고사식으로 변형 문제를 출제를 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또 1대1 밀착 관리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시험 기간 때는 잠을 자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 대비 되면은 잠을 안 자요. 보통 뭐 빠를라도 한 4시에 자고요.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뭐 밤새서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까지든 뭐 새벽까지든 아이들이랑 끊임없이 피드백 나누면서 될 때까지 시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일단 열심히 잘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구조도 연습을 많이 시킬 겁니다. 매 수업마다 구체적인 지문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 제가 매 수업 때 보여줄 거고요. 직접. 그래서 이 5등급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 들어와도 뭐 늦진 않았습니다만 뭐 겨울 방학부터 뭐 지금까지 뭐 3월까지 이 시기가 이제 저는 제일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 구조도 사고력 이것 때문에 이제 막혀서 더 이상 어느 일정 수준으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치열하게 그러니까 수능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학생처럼 지금 이 시기를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집중 케어를 할 예정이고요. 네. 뭐 주차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사실은 그때그때 이제 학교 진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고 학생들의 성취도가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생들에 맞춰서 그 스텝에 맞춰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한 18년 정도 해왔는데요. 올해 작년 정도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뭐 일단은 제가 96%라고는 적어놨는데 사실은 100%라고 하면 좀 거짓말 같아서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성적이 안 오른 친구는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어서 어머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희 2310과 함께라면 오히려 이 5등급 체제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랑 유튜브 QR이고요. 이상으로 설명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